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뭐 손볼 수 있는 게 없잖아. 신경 써봤자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퇴직금은 조금 다르지. 아, 그런가? 퇴직금 이 돈을 투자기보다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지. 한 번도 잘못 들여다보지 않는 거지. 자, 한번 잘 잡아볼까? 요번에 이거 미끼도 새로 넣고 떡밥도 새로 넣었으니까 몰려들 거다 이제.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딱 나 세 마리만 잡고 싶다. 야, 세 마리 생각하니까 우리 50대한테 제일 중요한 뭐 재무적인 세 가지가 뭘까? 50대 가지고 있는 재산? 세 가지 중요한 거. 집 제일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때로 무관심하지만 국민연금. 야, 그래.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진짜 꽤 되더라. 그게. 그렇지. 그거 계산해 보면 자기 받는 연금을 현가해 보면 그게 3, 4억인데 다. 직장인들 그래. 정규직으로 다니는 국민연금도 사람들. 이게 훌륭해.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퇴직금? 그래. 퇴직금이 사실 우리 50대, 60대한테는 아주 큰 재산이지. 내가 이제 50대 분들 주로 만나 상담하다 보면 집 빼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대부분 퇴직금하고 국민연금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퇴직금 뭐 근데 국민연금도 그렇고 우리가 뭐 손볼 수 있는 게 없잖아. 신경 써봤자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퇴직금은 조금 다르지. 아, 그런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노력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퇴직금의 종류. 뭐가 있더라? 퇴직금 종류는 그냥 일반 퇴직 일시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아,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에도 회사가 운영하는 DB형이라고 하는 회사 운영형 연금이 있고 스스로 운영하는 DC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거. 아, 근데 이게 영어로 하니까 좀 헷갈린데 DB가 뭐의 약자야? Defined Benefit이라고 그 뭐냐면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의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퇴직금하고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 똑같은 있겠네?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케이. 자기 노력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냥 근로 기간이 얼마냐, 어. 퇴직하기 직전에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거. 그러면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될 테고. 그럼 DC는 뭐의 약자야?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아. 이건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을 운영하기에 따라 달라져. 그걸 내가 한다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가 하나 있어. 거기에다가 회사는 매년 그 사람이 받는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그 계좌에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월급을 한 번 더 주는 거네. 근데 그 계좌에 들어오면 그 계좌를 내가 이걸 예금에 넣을지 보험에 넣을지 펀드에 넣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거 뺐을 순 없어? 중간에 뭐 인출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뭐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중도 인출 경우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안 안 되는 되는구나. 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끼 쓰느냐 저미끼 쓰느냐 이거 선택하듯이 그렇지. DC 안에 내가 뭘 선택해서 운영하느냐가 달라지겠네. 네가 나하고 20년 전에 같은 회사 입사했잖아. 만약에 DB형 제도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퇴직금 제도에 있는 회사에 다녔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가 만약 같은 날 정년퇴직을 했다. 그럼 나랑 받는 퇴직금은 거의 똑같겠지. 비슷하겠지. 어. 마지막에 급여가 좀 달라지면 모르겠다. 야. 근데 하여튼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같은 회사에 똑같이 다니고 같은 날 퇴직하고 급여도 똑같다고 하더라도 DC형 제도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잘 운영한 사람은 퇴직금이 쑥쑥쑥 커질 테고 그냥 뭐 방치해둔 사람은 훨씬 적은 퇴직금을 갖고 나가겠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잘 운영을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좀 무관심해졌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이 2005년도 12월 달에 도입될 때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한 5, 6%는 정기예금 넣으면 받을 수 있었거든. 그렇게 높았나? 야, 지금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고금리인데?
그때 당시 그게 저금리라 그랬어. 극세지감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5, 6% 정도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기보다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지. 그러니까 은행 가면은 예금이나 보험회사의 이제 금리형 보험 상품들 아니면 증권사 같은 데 보면 ELB라고 해서 예금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는 상품이 있어. 거기 넣어놓으면 한 5, 6%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거기 넣어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지금은 5, 6%안 나오겠지? 안 넣었는데 그때 원리금 보장 상품 투자 비율을 보면 한 7, 80% 되거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정도 금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상당수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예금 5, 6% 때 가입했으니까 지금도 5, 6%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한 번도 잘못 알고 들여다보지 있는 않는 거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자기 거 변경을 해본 적이 상품 변경을 안 해본 사람이 90% 가까이 돼. 야, 너무 그러니까 DC는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거 예금 가입해보서 알기로 예금에 만기 있지. 만기 있잖아. 그럼 만기가 되면 뭔가 다른 걸로 바꾸거나 운용 지시를 해줘야 되잖아. 운용 지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한다 그 얘기구나. 뭐 다시 예금에 다시 가입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펀드로 바꿀래 이런 지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와. 이 만기가 돌아오니까 운영 지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면은 그 돈은 옛날에 가입했던 상품을 그대로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뭐 하면서 상품에 따라 다른데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동일한 예금 상품에 다시 가입시켜줘. 근데 금리는 낮아지겠네. 이제 대부분? 상품 만기랑 상품 종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재가입하는 순간에 금리를 적용해. 그러면 지날수록 낮아졌겠다. 지금처럼 금리가 되게 낮아졌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확인 안 해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상품을 어디다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상품 관심 갖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러면 나처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주식형 펀드에 몰빵 이렇게 딱. 너는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용상의 규제가 좀 있어. 이게 룰이 있구나. 룰이 있어. 뭐냐면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군이 있거든. 주식형 펀드는 그렇지, 위험자산에 들어가. 그렇지. 위험자산에는 70%까지밖에 투자를 못해. 최고. 최고 그러면은 70%. 1억이다 그러면은 7천만 원까지만 주식형 펀드에 들어갈 수 왜냐하면 있다. 이제 이거 노후에 쓸 자금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규제를 이제 만들어놨어. 그러면 70%는 위험자산, 주식형 펀드 같은 데 투자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 뭐 예금이 됐던 아니면 뭐 채권형 펀드가 됐던 주식 비중이 한 40% 미만이면은 안전자산으로 보거든. 그런 혼합형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4가지, 6가지 막 이렇게 나눠서 투자해도 되겠네. 개수 제한은 없어. 그래? 그럼 한 10개씩 한번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머리가 아파서 안 될까? 그거보다는 요즘 어떤 상품이 나오냐 그러면 이거를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펀드에 골라서 투자하는 게 힘드신 분도 많잖아. 그렇지, 복잡하니까 어렵고. 그걸 이제 하나의 펀드 내에다가 다양한 자산군을 담아 놓고 있는 거야. 이게 그거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마라. 그거네. 그렇지. 그렇게 다양한 자산 또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를 해주는 이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게 있어서 오히려 내가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펀드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면 뭐 미국 거, 유럽 거, 한국 거, 일본 거 이렇게 쫙 분산을 해준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펀드들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20, 30대 때는 또 그래도 뭐 퇴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자산 운용하고 싶잖아. 주식 비중 너처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나이가 가고 우리처럼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싶지. 그렇지, 좀 안정적인 걸 원하지. 퇴직할 날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매번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스스로 조정하기 힘들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또 있어. 그 TDF 많이 들어봤다. 그거는 가입할 때 뭐만 조정하면 되냐면 내가 몇 년도에 퇴직할 거냐 이게 타겟 데이트야. 그러니까 뭐 2035년이요, 2040년이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주면 되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내가 몇 년도에 퇴직할지 퇴직하는 연도만 딱 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퇴직하는 연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낮춰줘서 조정해주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의 뭐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를 갖춘 펀드 같은 것들도 있어서. 야, 낚시도 좀 누가 알아서 이렇게 쫙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 퇴직금이면, 퇴직연금이면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특히나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퇴직금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내가 퇴직 동시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상담 같은 게 갔을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쟤는 퇴직금이 많은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수익률이 좋았고 이분 수익률이 나빴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걸 미리 말을 안 해줬냐 그러시는 분 많거든. 사실 계속 알려주긴 했는데. 그렇지.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때 좀 할 걸. 그런 후회하기보다 이제 50대 접어들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퇴직 계좌를 한번 열어보고 그 퇴직 계좌 또 얼마 있는지 저 확인 못 하시는 분 있는데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르겠다 이런 거 없나? 왜 내가 연금 뭐 국민연금부터 개인연금, 변액연금 막 있는 거 그냥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건 없어? 있지. 그런 거 있어? 그거 뭐냐면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게 있어. 어. 인터넷에 통합연금 포탈 치고 딱 들어가면 포탈 사이트가 열리면 여기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 받아서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에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자 붙은 건 다 나와. 그거 봐야 되겠다. 꼭. 그걸 통해서 보시면 이제 내 퇴직 급여가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에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치? 좀 되면 자기 연금 자산을 엑셀 같은 데다 한 거에 좀 정리를 해놓고 뭐 정기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이거 남한테 시킬 수는 없잖아 이거를. 맞아. 스스로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야, 근데 동해봐 지금 우리가 낚시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고기가 어디 갔나? 관심을 가져야 고기를 낚는데. 그렇게. 야, 우리도 이제 낚시에 좀 관심 좀 가져보자. 그렇지. 연금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고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야. 야, 보자. 관심 갖고 한번 낚아보자. 아